침은 신경계 치료 도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경험적으로 침을 맞으면 몸이 좋아져요, 그런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 효과가 뇌 기능 변화, 신경 전달 물질 조절, 이런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한약이 여러 신체 질환에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한약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약재들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한약으로 신경을 조절한다 라는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은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이라는 게 꼭 정신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몸속의 기능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문제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균형 조절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약이 특히 좀 잘 반응을 해요. 자율신경계가 계속 교감신경 쪽으로 쏠려 있으면 몸은 쉬고 있는데도 긴장을 풀지를 못해요. 불면증, 두근거림,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에너지의 흐름이 항진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소모가 또 심한 상태거든요. 한약 중에서는 항진된 에너지의 흐름을 좀 낮춰주거나 기운이 허한 상태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런 상태를 보강해주는 작용을 하는 약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련이나 시오 같은 약재들은 지나치게 흥분된 신경계를 다스리는데 자주 사용이 되고요. 산조인, 복심 같은 그런 약재들은 전통적으로 긴장을 이완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하는 데 사용이 되어 왔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신경계의 균형을 되돌리는 기능적인 작용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말과 자율신경계가 조절된다 라는 말은 좀 다르게 들리잖아요. 이게 뇌나 신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한약이 뇌신경세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작한다 라는 의미는 강하지는 않아요. 다만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그 기반에는 뇌의 중추 시스템, 호르몬, 말초 자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한약은 그 연결고리들의 작동을 하는 거고요. 전신의 기능적인 작용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기능적으로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체내의 다양한 물질 대사의 순환,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이나 이런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직간접적으로 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진통제나 진정제 같은 그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몸 전체가 조정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건데요. 환자분들이 한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몸이 확 나른해져요 라고 하기보다는 피곤하기는 한데요, 긴장이 안 걸려요, 좀 몸이 덜 예민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표현들은 자율신경계가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진정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약은 특히 좀 만성적인 것들, 만성적인 신경피로, 긴장성 두통, 수면장애, 이런 곳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침 치료라고 하면 아쉽게도 어깨 결렸을 때 맞는 거, 또는 담이 걸렸을 때 맞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뇌나 신경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말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침을 통해서 신경계 전체의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인데, 일반 대중분들은 이제 통증 치료에만 국한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뇌 영상 장비들을 이용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침을 놓았을 때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실제로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침 자극 후에 편도체, 시상하부, 전전두엽 같은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영역의 활성도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게 그냥 뇌가 반응하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율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침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극 신호가 척수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에 전달이 되고 하면서 뇌에서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자율신경계의 중심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 뇌간 이런 부위들이 침 자극에 따라서 흥분이 되거나 반대로 안정되기도 하죠. 많은 연구들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침을 맞으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도 관찰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진통 효과가 아니라 신경계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침이 신경계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 기전을 가졌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침을 맞고 나면 몸이 좀 가라앉는다,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경계 균형 조절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침이 단순히 아픈데 찌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어떠한 정보 시스템을 조정하는 그런 하나의 자극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민해진 신경 상태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된 분들에게는 침 치료가 뇌와 신경을 재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번의 자극으로 완전히 다 좋아져요 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반복적이고 정확한 자극들은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침은 신경계 치료 도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경험적으로 침을 맞으면 몸이 좋아져요 하는 식의 그런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 효과가 뇌 기능 변화, 신경 전달 물질 조절 이런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침 치료가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 있잖아요. 네. 손발도 늘 차고 속도 냉하고, 뭐 여름에도 이제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바람 직접적으로 쐬는 게 싫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네.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이 유난히 예민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건 단순히 체질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몸이 찬 분들 중에서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스트레스에 유독 민감하시고 뭐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시다 보니 이런 분들은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혈류순환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발이 계속 차갑게 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뇌도 자꾸 불안정한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액이 안 돈다, 피가 안 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혈류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이 이미 과민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위를 많이 타요, 손발이 잘 시려요 이런 표현은 실제로 자율신경이 잘 안 풀린,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자주 나타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몸은 지금 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신경계는 계속 깨어있고 경계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극에도 훨씬 민감해지고 긴장이 풀리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실제로 수면도 얕고 피로가 잠을 자도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 하시죠. 그러면 손발이 찬 건 겉으로 드러난 정상일 뿐이고 사실은 신경계가 쉬질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몸은 지금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신경계는 계속 비상모드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밖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계속 시끄럽고 깨어있는, 그러니까 몸 안에 어딘가는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안 잡히는 느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 불안정한 느낌이에요, 뭐 혹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요 라는 그런 표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그냥 운동하세요 혹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찜질이나 반신욕 이런 생활요법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핵심은 신경계가 몸의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약이나 침치료를 통해서 교감신경의 항진을 낮춰주고 체내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발이 따뜻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감정적인 기복도 같이 줄어드는 거를 체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말인 거죠. 따뜻한 몸은 곧 안정된 신경의 결과이고 안정된 신경은 또다시
따뜻한 몸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이게 반복되면서 예민한 신경이 조금씩 안정이 되고 감정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되는 거죠.